안녕하세요. 중국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찐링의 시각을 통해 화웨이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화웨이 시리즈. 오늘은 화웨이 시리즈 첫 영상입니다. 2018년 12월 1일 미국은 캐나다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 중인 멍완저우 화웨이 창업자 렌정페이 장녀이자 화웨이 부회장 겸 CFO인 멍완저우를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했습니다. 5개월 후인 2019년 5월 16일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멍완저우는 체포된 지 2년 10개월 후인 2021년 9월 25일에 귀국했고 화웨이는 제재당한 지 4년 3개월 후인 2023년 8월 29일 중국산 7나노 칩을 탑재한 최신 5G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들까지 동원해 진행한 대중 반도체 제재로는 중국의 핵심 기술 국산화의 발걸음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 중국은 7나노 칩에 있어서 0에서 1의 돌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번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의 컴백을 왕의 귀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1일 미국은 화웨이를 타격하기 위한 정치적 박해의 일환으로 캐나다 정부의 지시에 밴쿠버 공항에서 환승 중인 멍완저우를 갑자기 체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진흙탕 같은 법적 공방이 시작됐고 멍완저우는 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중국 천진시에서 회담을 가져서 미국의 몇 가지 요구사항을 건네는데 리스트 중 1번이 바로 멍완저우 무죄 석방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회담 2개월 후인 2021년 9월 25일 멍완저우는 무죄 무벌금으로 석방돼서 귀국했습니다. 화웨이가 올해 추계 신제품 발표회를 9월 25일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방역 격리를 마친 후 멍완저우는 한 달 후인 2021년 10월 25일 아버지의 77세 생신인 2021년 10월 25일에 출근해서 화웨이 부회장 겸 CFO 자리로 컴백했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의 멍완저우 체포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2013년에 프랑스 기업인에게도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2013년 4월 14일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가 미국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됐습니다.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체포된 지 5년 후인 2018년 9월 출소했고 2019년 1월 미국 함정이라는 책을 냈고 그는 유럽 기업들에게 미국 함정의 존재와 위험을 알리기 위해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럽에서 출판한 지 3개월 후인 2019년 4월 중국어 번역본이 출판됐고 한국어 번역본은 2020년 6월에 출판됐습니다. 2019년 5월 렌정페이 책상에 이미 이 책이 놓여 있었고 화웨이 사무실과 카페에 배치돼서 많은 직원들이 이 책을 보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봤는데요. 미국 함정, 부제목, 미국은 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법으로의 따옴표가 있어요. 책 뒷표지에 있는 소개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인 비밀스러운 경제전쟁의 충격적 실성. 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미국에게 밉보인 회사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극한의 감옥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제목은 미국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 미국 법무부는 어떻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을 받아내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 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의 GE의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들었을까? 저자는 미국 법무부와의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따옴표가 있어요.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책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는 한 마리 짐승이 되었다. 오렌지색 죄수복에 가슴에는 쇠사슬, 손과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걷기도 숨쉬기도 어려웠다. 나는 묶인 동물이었다. 나는 함정에 빠진 짐승이었다. 어제 저녁 그들은 나를 감방에 쳐넣었다. 악취가 심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방에는 창도 없고 문틈 사이로 어슴풀에 마당 같은 것이 있었다. 다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끊임없는 비명, 악몽이었다. 배가 고프고 갈증이 심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짧은 기내 방송을 들은 후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인생이 뒤집힌 것이다. 프레데릭 피에루치 씨, 당신을 체포합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속수무책으로 결박당했다. 후에 나는 종종 이렇게 자문하곤 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비행기에서 내리기를 거부했다면? 미국 영토에 한 발짝도 내디디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체포할 수 있었을까? 나는 꼼짝도 못하고 복종했다. 나의 이런 행동이 그들을 크게 도와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론적으로 비행기 객실 출입구에 연결된 트랩은 미국 영토가 아니라 국제구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수갑을 차고 서 있었다. 네, 책의 시작 부분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2021년 9월 25일 멍완저우 여사가 중국에 귀국한 직후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중국 국제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멍완저우 여사의 귀국은 한 나라의 정부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다면 이런 류의 사건의 해결을 크게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줬다. 제가 보기에 이는 중국의 큰 승리다. 왜냐하면 이는 국가의 의지로 미국의 확대 관할에 성공적으로 반격한 첫 사례다. 저는 멍완저우 여사보다 행운스럽지 못했다. 당시 저희 회사는 저에게 이토록 강대한 지지를 주지 않았고 저희 조국도 저에게 강대한 지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몇 개월간 감금된 후 저는 매우 큰 고독을 느꼈다. 제가 미국의 감옥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내는 걸 피하려면 저는 반드시 죄를 인정해야 했었다. 여기 죄를 인정하다에 따옴표가 있어요. 제가 미국의 감옥에서 15년의 시간을 보내는 걸 피하려면 저는 반드시 죄를 인정해야 했었다. 멍 여사의 사건에서 저는 화웨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멍 여사를 지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시에 외교 분야에서 중국은 멍 여사의 귀국 협의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큰 노력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제가 감금됐을 때 전 세계는 미국의 확대 관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런 사건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적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은 몰랐다. 네, 미국 함정이라는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영국 주간지인 The Economist가 2019년 9월 10일 렌정페를 심층 인터뷰했는데요. 2019년 9월 10일이 어떤 시점이냐면 렌정페의 딸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지 9개월이 지났고 화웨이가 미국 제재를 당한 지 4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심층 인터뷰 풀 번역본은 다음 영상, 화웨이 시리즈 2번 영상에서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상 찐종토였습니다.